차이콥스키의 애잔하고 감성적인 선율이 세포 하나하나를 되살려내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곳. 해 뜨는 곳을 쫓아 동쪽으로 가다 다다른 곳은 바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미국과 중국 영토의 2배,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세계 최대의 거대 영토를 가진 러시아. 거대한 제국의 가장 동쪽에 자리 잡은 블라디보스토크는 바로 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1860년 러시아 군사기지가 이곳에 처음 세워진 이후 1980년대까지도 러시아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어 일반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폐쇄 도시였습니다. 미국 7함대의 맞수,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막강 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수단은 변화했고 블라디보스토크도 이제는 새로운 명함을 갖길 원하고 있죠. 바로 세계적인 군사도시에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 도시로 블라디보스토크의 도움닫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의 풍경과 나날이 더 살아나는 도시의 활기.
최근엔 세계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초대형 쇼핑몰이 생기는가 하면 Очень много магазинов, где можно ходить и покупать одежду. Это первое построили. Очень торговый, очень хороший торговый центр. 바다가 보이는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견조하게도 2에서 한 3% 계속 나왔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 한때 러시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푸틴의 동방 포럼을 통한 이 극동 중심, 아시아 중심 전략이 먹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방된 지 30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는 경제 허브 도시를 향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성장에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블라디보스토크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블라디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이 도시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무려 9,28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 전체 지름의 3분의 1에 가까운 거리, 워낙 멀다 보니 시차가 7시간이나 됩니다. 모스크바 등 유럽 가까이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기도 힘든 말 그대로 영토의 끝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진 당연히 수도 모스크바와 유럽의 관문인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경제 교류에 있어서도 유럽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왔죠.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И в этой связи Россия и наш президент обраща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 всех сферах с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м регионом. И даже объявлено то, что вектор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меняется. Раньше был на Европу, сейчас на Восток, н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е страны. 서쪽에서 동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러시아 경제의 무게 중심을 옮긴 푸틴의 신동방 정책. (2008년은) 러시아가 동방을 중시하게 되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때 국제 유가가 폭락했고 에너지 수출이 국가 재정 전체 수입의 40%가량을 차지하던 러시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죠. К сожалению, все чаще звучит тезис, что наращивание военных расходов поможет решить сегодняшни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유럽과의 대립은 극에 달했고 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유럽에 크게 의존했던 경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경제적으로만 성장하는 거 말고도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발언권을 높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쪽 국가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기가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신동방 정책에 대해서 비중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극동 러시아를 주목해야 할까요?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블라디보스톡에서 교통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사정에 정통한 그에게서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극동 지역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적에 러시아가 극동 개발을 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실은 영토적인 보존을 위해서 이쪽에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 보면 언젠가는 이 중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이 땅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속에서 여기에 이제 인구 유입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극동 개발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토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좀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뭐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러한 외교적인 부분들이나 영토적인 부분들이 없고, 또한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또 있기 때문에 한국을 가장 좀 선호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가운데 조선과 정유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원자력 쇄빙선 야말은 1994년 러시아가 개발한 것인데요. 러시아는 이 이름을 빌려서 쇄빙 LNG선 수십 척을 발주하는 야말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사들이 러시아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매장량 세계 7위인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가스 수입국인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이용해 자원을 개발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데요.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이익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как главного потребителя продукции, потому что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это сырье, это нефть, газ, и мы должны думать о том, куда мы будем продавать эту продукцию. И лучшим клиентом, лучшим потребителем у нас являетс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этому здесь,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ейчас создается много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кажем, в городе Благовещенске, вы знаете,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газ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комплекс, огромный комплекс создается. Без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евоз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сокорентабельным это производство, хорошим это производство. 소비재 수출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러시아 시장의 최근 소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극동 최대 물류 회사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물류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먼저 회사 창고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랐고, 이어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창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Это Фрима, дом СОМ. Муза прямая. Бренд корейский, это Мила, это тоже корейская продукция. 국내 유명 식품회사에서 수입한 라면들이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최근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러시아 제품보다 순한 한국 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 담배 수입도 급증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얼마 전부터 한국산 진간장이 인기 제품 대열에 새롭게 진입해 러시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Люди его распробовали, очень много его используют в салаты, с мясными блюдами, с рисом, и объемы постоянно растут. Корейскому соусу очень большое доверие,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хороший вкус, очень хорошее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доступная цена, поэтому объемы очень значительные. 극동 러시아에서 한국 식품이 인기가 있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래전부터 러시아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식품을 꾸준히 수입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국 식품의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극동 사람들에게 한국 식품은 고향의 맛, 즉 소울푸드인 셈이죠.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да, популярна именно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 Сахалине и в Хабаровске, потому что близость двух стран оказывает очень серьезное влияние на предпочтения потребителей. Очень большое доверие к качеству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и это тоже очень сильно влияет. 한국은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감성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K-팝을 통해서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최대 번화가 아르바트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한 풍경은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웠습니다. Я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кей-поп мне нравится тем, что у корейцев очень оригинальная музыка, очень оригинальная хореография. Вот как они танцуют, смотря на них, хочется самим изучать эту хореографию, петь их песни и даже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Из BTS мне нравятся все. Получается, я могу выделить также Минунги из BTS под его никнеймом Suga, либо же Agus D. Мне нравится его рэп, как он читает, его харизма и также его натура. Еще я могу выделить Ким Намджуна, так как он лидер очень хороший. Я, правда, очень всех их люблю. И в основном слушаю не только BTS, еще и другие группы. 한국 아이돌 멤버의 이름을 줄줄 꿰고 아이돌 그룹의 춤을 그대로 따라하고 K-팝을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러시아의 10대들. 차이콥스키의 감성적인 선율이 가득하고 가까운 곳에서 유럽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 우리가 어렴풋이 상상했던 그 블라디보스토크와 실제로 방문한 블라디보스토크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영향력 그리고 문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숙이 블라디보스토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빠져나와 다시 러시아의 국기를 상징하는 흰색과 파란색, 붉은색으로 치장한 루스키 대교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러시아 신동방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인 루스키 섬입니다. 푸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으라고 지시했다는 블라디보스토크 아쿠아리움. 웅장한 외관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정교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러시아의 명물인 철갑상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루스키 섬에는 또 극동에서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푸틴의 의지에 따라 최신 연구시설을 갖춘 극동 연방대학이 들어서 있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에서 열린 2012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러시아 푸틴 정부의 신동방 정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무려 24조 원 규모의 막대한 돈을 들여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푸틴 정부는 러시아의 미래를 극동 지역에서 찾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Главный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достигнут, высокие темпы развития сейчас есть у города Владивостока.
прошел саммит АТЭС в 2012 году. Создана хорош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городе Владивосток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мо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создано здесь.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에이펙은 러시아가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완전히 눈을 뜨게 됐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무엇보다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했던 기약 없는 물류 통관 시스템과 들쭉날쭉하는 세금 체계를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러시아 현지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며 셈을 낼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외국인 투자법상에 보면은 외국 투자 기업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라는 게 외국인 투자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특혜를 안 주고 동등하게 해준다.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차별 없이 똑같이 해준다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혜택까지 주려고 하니까 많이 러시아도 바뀐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신동방 정책의 최대 수혜 지역인 극동에서는 파격적인 실험들이 진행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선도 개발 구역인데요. 지금까지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공식 지정된 선도 개발 구역은 모두 18곳인데 이곳에 입주한 외국 기업에게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러시아 연방법인세는 입주 후 최초 이윤 발생 시점부터 5년간 면제되며 지방법인세는 최초 이윤 발생 시부터 5년간은 5%, 이후 5년간은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철갑상어 가공회사와 건설회사 등 우리나라 기업 5곳이 이미 선도 개발 구역에 입주해 러시아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С резидентом соглашения у нас появляютс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с нашей сторон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его 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и землей, а у проек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ство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в сроки, в которые он наметил. 러시아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통관 문제도 자유항법 도입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됐습니다. 2015년 선도개발구역법과 함께 발효된 자유항법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2015년에 러시아 최초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자유항으로 지정된 이후 사할린과 캄차카 등 극동 5개 지역이 자유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о, как и в общем-то в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преференция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где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резиденты организуют зону тамож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и, собственно,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дорогостоящее импортное без пошлины, либо собирать продукцию и ре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ее на внешние рынки. Также очень важная преференция, которая используется как в рамках ТОР.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카페리호가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이 배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실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싣고 온 화물은 바로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한 중장비입니다. 이들 중장비는 블라디보스톡 항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운반되는데요. 자유항법이 도입되고 통관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물동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블라디보스톡 항을 오가는 정기 화물선 추가 취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즉 이런 현상들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러시아의 통관 시스템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 세관이 굉장히 FM대로 일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통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제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뭐 그런 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FM대로 서류만 잘 만들어 온다 그러면 여기서 통관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느끼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중심 지역을 한번 둘러볼까요? 그런데 여객선 터미널과 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철도와 항만이 함께 있다는 것은 선박으로 온 한국의 물류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해 극동은 물론 유럽까지 운송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블라디보스토크는 극동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국경을 맞댄 이곳은 초국경 무역의 중심지로 동북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겁니다. 지정학적인 요충지 블라디보스톡이 가까운 미래에 제2의 홍콩이나 중국 심천처럼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극동 러시아 시장은 마치 우리나라의 1980년대 고도 성장기를 보듯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식료품 가게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예전의 러시아를 떠올린다면 크나큰 오산이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의 러시아 시장은 품질로 승부를 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폭풍 성장 중인 러시아 화장품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블라디 최대 번화가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한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한 다양한 화장품들이 러시아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판매 보증소표였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러시아 소비자들은 마치 한국 소비자처럼 요것저것 비교해가며 깐깐하게 제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Корейская продукция появилась на рынке где-то 10 лет назад.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на стала завоевывать рынки, имея часть косметическ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косметического рынка. И для девушек очень важно, опять же, составляющая то, что эта продукция качественная, имеет в составе натуральные ингредиенты. 화장품 시장만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는 기꺼이 돈을 씁니다. 우리나라처럼 놀이공원을 즐겨 찾고 최신 개봉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러시아. 러시아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순식간에 밀려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Признан лучшим средним танком того периода.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러시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 강국이자 기초 과학 기술의 최강국입니다. 1961년 구소련 시절 인류 최초로 인간을 우주 공간에 보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더니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며 세계 패권 국가 자리를 두고 다퉜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초음속 수호위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 등
미국도 두려워하는 수많은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지난 2013년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1단계 로켓도 러시아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초과학이 발달한 러시아와 기술 실용화에 특화된 한국이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해 2010년 국가 지원으로 만들어진 나노 기술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방대 안에 자리 잡은 이 연구소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돼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주요 연구 분야는 의학과 생명공학인데 그래서 신약 개발의 필수 과정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경북 포항에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Синхротронный, но это будет ближайшие лет 5-10. За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НОЦ нанотехнологии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более 90 статей в Scopus Web of Science. 더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의 이 연구소가 카이스트 등 이미 한국의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극동에서 한국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하지만 수도 모스크바까지는 비행기로 9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서 러시아 극동에 자리 잡은 연구소들은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연구 진행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Есть лаборатори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с такими установками, но поскольку в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ка такой установки нет, то они все выезжают. То есть чаще всего это делается в Европе, поскольку там больше своб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насколько я понимаю. Тем более, что Корея намного ближе, чем Европа. 우리가 극동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움직임은 얼마 전부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루스 테크노파크를 찾았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의 가벼운 옷차림에서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짐작이 가네요. Центр координации развития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по всему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 конечно, главная миссия технопарка — научиться работать с нашими азиатскими соседями и партнерами, и в том числе, может быть,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Южной Кореей. 루스 테크노파크의 지원 속에 러시아 극동에서만 벌써 70개가 넘는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처럼 IT나 의료 분야 기업도 있지만 러시아가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인 잠수함이나 심해 연구 관련 스타트업 기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IT와 바이오 분야는 한국이 앞서 있지만 항공과 우주, 해양 쪽 원천 기술은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Но мы пока только учимся быстро делать стартапы, чтобы они сразу выходили на глобальный рынок. А так к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бственно, это одна из сам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экономик в мире, и у вас, наоборот, есть опыт глобального масштабирования компаний, поэтому мы согласны, что вот в та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тоит думать и развивать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힘을 모은다면 글로벌 벤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킨 것처럼 말이죠. 블라디보스톡이 속해 있는 연해주는 북방 경협의 희망이 꿈틀대는 땅인 동시에 우리에겐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항일투사 11명과 함께 이곳에서 무명지를 잘라 혈서로 대한 독립이라 쓰고 3년 안에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살로서 국민에게 속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인 이상설이 망명해 이동휘 등과 함께 최초의 임시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우고 독립군 3만 명을 양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1937년에는 극동 러시아에 살고 있던 고려인 17만 명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카자흐와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하기도 했죠. 이런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지금 극동 러시아에선 대한민국의 해외 식량 기지를 건설하는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넓은 연해주 평야,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무르익은 들판.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는 롯데와 유니베라 등 한국 영농기업 10여 곳이 진출해 서울 면적의 1.2배나 되는 광활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 생산 기반으로다가 이거를 좀 만들어보자, 가까운 곳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한국 영농기업들이 들어와서 콩과 옥수수를 재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일반 러시아 기업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 실적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식량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가능하면은 외국 농장으로부터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직접 재배해서 한국으로 반입하나. 근데 그러한 성과로 볼 수가 있겠죠. 공장이 없고 인구 밀도가 낮은 러시아 연해주. 이곳에 진출한 한 한국 농장에서는 얼마 전부터 연해주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활용해 젖소를 키우고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을 생산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식량 기지뿐만 아니라 유제품 생산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농장 안에다 유제품 생산 설비를 갖추고 우유와 치즈를 만들어 인근 지역에 팔아봤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주민뿐만 아니라 국경을 오가는 중국인들까지 몰려들면서 유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겁니다. 한국 딜은 우리가 필요하다. Натуральный продукт, нету химии, очень вкусно, очень полезно для здоровья. 특히 이곳에서는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전혀 살균하지 않은 신선한 생우유를 팔고 있었는데 그 덕에 저도 이곳에서 난생 처음
젖소에서 갓 짜낸 생우유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1.5리터짜리인데 러시아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우유가 거의 주식과 같이 되니까 이 1.5리터짜리가 1리터짜리보다 더 많이 팔려요. 이게요? 한국 농장이 몰려있는 연해조의 크라스키노와 우스리스크 지역은 북한 두만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통일 시대가 열리면 이곳 연해조에서 생산된 식량과 유제품을 가득 실은 화물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며 두만강 역을 지나 한반도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아시아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는 배편의 경우 강원도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매주 2차례 승객 4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카페리 여객선이 운항 중이고 곧 경북 포항과 블라디보스토크로 오가는 5만 톤짜리 부정기 크루즈선도 취항할 계획입니다. И, в общем, мы сейчас как раз очень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м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Круизный поток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в том числе за счет туристов из Кореи, которые посещают много и корейских групп, и туристы из Китая, из Японии, ну 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Поэтому, да, мы стараемся, чтобы здесь было такое по-настоящему международное такое место. 한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인천과 부산, 대구 공항에서 하루에 최대 9편까지 다니고 있죠. 2014년 한국-러시아 간 비자 면제 협정 발효 이후 2016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5만여 명이었고 2017년에는 10만 명, 그리고 2018년에는 22만 명이 블라디를 찾아 매년 2배씩 늘었습니다. И вы знаете, это нас очень радует.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уже работают законы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если обычные люди, простые корейцы, приезжают в Владивосток безбоязненно, они посещают музеи, театры, выставки, гуляют по городу.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город безопасен, а в нем себя комфортно чувствуют обычные жители, и значит бизнес может сюда безболезненно входить и развиваться. 블라디보스토크 중앙광장에서는 주말마다 장이 서는데요. 온갖 신기한 먹거리가 다 있죠. 여기서는 블라디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킹크랩과 곰새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김치를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구입하냐고요? 아닙니다. 김치는 러시아 현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극동 러시아는 우리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이곳을 방문한 한국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찔한 놀이기구,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한데요. 누가 타고 있나 봤더니 외국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었는데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네요. Ой, настроение просто эпичное, мне настолько понравилось. Было в одно время страшно и в то же время весело. 이 단체는 벌써 14년째 여름방학 캠프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놀이공원 방문뿐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포항제철소와 울산 현대자동차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Ну, я бы хотела в будущем переехать сюда. И, я бы, наверное, работала
в Hyundai. 보시다시피 한국 사람들만 러시아에 가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의 경제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극동 러시아 사람들도 가까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바이어들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며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해 갑니다. Ну, да, я хочу сказать, попробовав, да,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образцы.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ниверсальная линейка, которая может зайти как и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так и на другие, там, китайские, да, и Китай, и Япония, Корея, в принципе.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고 양반다리로 바닥에 앉아 서툰 젓가락질로 한식을 먹는 불편함을 즐깁니다. Вот. Я очень люблю корейскую еду, и в Корее, конечно же, традиционно подают все блюда, которые мне очень нравятся. Так что спасибо, вкусно. Спасибо, Корея. 러시아는 거리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대한민국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원 보유국 유라시아 시장으로 뻗어가는 통로.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철의 장막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대답 대신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나는 지쳐 있을 거야 네가 내 곁에 없었으니 하지만 이제부터 항상 난 둘이야 지쳐 쓰러져도 좋아 네가 일으켜줄 테니까 언제나 너를 떠올릴 거야 어둠 속에 내버려져 지내왔던 나날들 날 괴롭히던 아픈 기억 이제는 지울 수 있어 지금부터 눈을 뜰 거야 세상 아주 작은 곳까지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날 도와줘 힘겹던 내 생에 커다란 힘을 전해줄 너의 따스했던 조그만 손을 내밀어줘 나는